그간 자신의 사법 리스크에 대해서 말을 아껴오던 이재명 대표가 오늘은 작심한 듯 검찰의 수사를 비판하고 나섰는데요. 이게 최근 자신을 향해 공세를 펴고 나선 당내 비명계를 동시에 겨냥한 것이다. 이런 해석이 나와서 또 주목이 됩니다. 그렇습니다. 취임 100일 회견까지 생략하면서 자신을 둘러싼 사법 리스크에 침묵을 유지하던 이재명 대표가 오늘은 입을 열었습니다. 오전 최고위 회의에서 이 대표는 최근 대장동 재판에서 새로운 주장이 제기된 남욱 변호사의 CR 발언을 언급하면서 자신과 관련한 검찰의 수사를 강하게 비판했는데요. 이 대표의 발언 직접 들어보겠습니다. 제가 요새 그 호를 CR로 바꿔라, CR 이재명 이렇게 바꾸라는 얘기를 많이 듣고 있습니다. 이 CR의 C는 그 CR이 아니고 배 짜는데 C줄 이런 뜻이라고 하네요. C줄이 안 먹힌다 그런 뜻이라고 하면 말이 안 된다, 배가 안 짜진다 이런 뜻이라고 해요. 지금 전에 제가 검찰이 참 창작 능력이 형편없다 이렇게 말씀드린 바가 있습니다. 연기 능력도 형편없다 싶었는데 지금 보면 연출 능력도 아주 형편없는 것 같습니다. 남욱이 연기를 하도록 검찰이 아마 연기 지도를 하는 거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드는데 이 연출 능력도 아주 낙제점이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재명 대표의 입에서 남욱이라는 이름 정말 오랜만에 듣는지 아니면 처음 듣는 건지 하여튼 좀 이례적인 것 같은데요. 어쨌든 이재명 대표의 오늘 주장 한마디로 요약하면 검찰이 없는 죄를 만들고 있다 이겁니다. 네, 어제 전해드린 것처럼 지난 5일 남 변호사는 대장동 사건 공판의 증인으로 출석한 자리에서 지난해 미국에서 귀국하며 이 대표에 대해 CR도 안 먹힌다고 표현한 것에 대해 아랫사람들이 알아서 다 했다는 취지였다고 설명했습니다. 그러자 일각에선 남 변호사의 발언이 이 대표에게 대선 경선 자금을 줬다는 취지의 검찰 진술과 배치되는 것 아니냐는 지적이 나왔고 오늘 이 대표 역시 이 부분을 강조한 것으로 보입니다. 이 대표는 이어 이런 중대한 문제를 놓고 국가 권력을 행사하는 검찰이 진실을 찾아 사실규명을 하는 게 아니고 목표를 정해놓고 조작해 정치보복, 정적 제거 수단으로 국가 권력을 남용하는 건 해선 안 될 일이라고도 말했습니다. 네, 이처럼 이 대표가 자신을 둘러싼 검찰 수사에 정면으로 반박하고 나섰지만 이 당내에선 이 대표에 대한 압박이 점점 강해지고 있는 분위기입니다. 맞습니다. 어제 박영선 전 장관 같은 경우는요. 이 대표에 대해서 공천권을 내려놓으라 이런 요구까지 했습니다. 네, 이 앞서 분당 가능성까지 언급했던 이 박영선 전 장관이 연일 이 대표를 겨냥하고 있는데요. 말씀하신 것처럼 어제 한 방송에 출연해서는 이 새로운 어젠다를 찾는 정당이 총선에서 반드시 이길 것이라면서 이 공천권을 당대표가 갖지 않고 국민에게 돌려주는 이 디지털 정당 시스템을 도입해야 한다고 주장을 했습니다. 오늘 한 라디오에 출연해서도 이 같은 주장을 이어갔는데 이 박영선 전 장관의 이야기 들어보겠습니다. 지금 민주당의 미래 비전이 없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지금 민주당 하면 대한민국 국민들이 민주당은 그냥 그 뭔가 지금 상당히 위기에 처해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이재명 당대표가 태극기 부대와 개딸들로 대표단 이런 양극단의 팬덤 정치를 팬덤 정치에서 멀어지는 정당, 합리적인 정당으로 바꿔주겠다. 우리나라 정당 정치의 가장 고질병이 바로 공천 문제입니다. 이 공천 문제와 관련해서 나는 다 오픈하겠다. 미국식 오픈 프라이머리를 도입하겠다. 이렇게 선언한다고 만일 가정을 했을 때 저는 국민들이 굉장히 감동할 것이고 그다음에 지금 민주당이 갖고 있는 어떤 사법 리스크 이런 것을 훨씬 뛰어넘을 수 있을 것이다. 저는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친명계에서는요, 공천권은 물론 당대표직 모두 물러설 수 없다는 입장인데요. 지난 5일 친명계 우원식 의원은 분열을 넘어서 분당 얘기까지 하는 사람은 당을 더 큰 위기에 빠뜨려서라도 자기 이익을 챙기겠다는 사리사욕이 아닌지 좀 걱정된다고 박 장관을 비판했고요. 원내 수석 부대표인 진성준 의원은 이 대표는 검찰의 정치 탄압에도 당을 안정적으로 운영해 왔다면서 난데없이 공천권 얘기가 왜 나오는지 이해하기 어렵다고 말했습니다. 하지만 비명계를 중심으로는 이 대표에 의한 사당화 우려에 대한 목소리가 점점 커지는 상황입니다. 특히 당대표 경선 시기부터 이 대표와 각을 세워온 이원욱 의원이 오늘 한 라디오에 출연해 이 대표 취임 100일에 대해 국민은 측근들 방탄 빼고 한 게 뭐 있지라고 생각할 것이라고 날을 세웠습니다. 그러면서 이 의원은 하루속히 훌리건액이 되는 정치를 극복해야 한다며 사당화가 매우 걱정된다고도 말했습니다.
또 오선 중진 이상민 의원 역시 연일 이 대표를 향한 쓴소리를 이어가고 있는데요. 두 사람의 목소리도 직접 들어보겠습니다. 이재명 당대표 취임 100일이라고 하는 게 실제로는 국민들이 생각할 땐 그렇게 느끼지 않을까 싶습니다. 한 게 뭐 있지? 측근들 방탄 빼고 한 게 뭐 있지? 그러면 이거를 계속 이 상태로 갔을 때 네. 민주당의 지지도, 민주당의 신뢰를 네. 회복할 수 있겠는가? 이런 생각을 하는 분들이 많으세요, 당 안에? 꽤 많죠.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이런 우려를 하는 사람들은 굉장히 많은데 굉장히 이재명다운 길을 걷겠다. 이거 어떤 의미라고 보십니까? 뭐 그런 뭐 공자 말씀 같은 건 뭐 별로 그렇게 국민들 마음에 와닿지 않고요. 그런 말씀은 사실은 네. 별로 중요하지 않다고 생각됩니다. 예. 보다 현안에 대한 구체적인 자신의 입장, 명확한 입장이 필요한데 지금 이재명 대표에 놓여 있는 문제는 자신의 사법적 여러 의혹들을 네네. 어떻게 하면 각 국민이나 당원이 갖고 있는 불안이나 우려를 해소시킬 것인가, 또는 그에 대한 자신의 입장, 해명은 또 무엇인가를 밝히는 게 더 중요하다고 생각됩니다. 그러니까 이원욱 의원이 라디오에서 한 주장대로라면 지금 민주당 안에도 이 대표의 사법 리스크를 우려하는 사람이 굉장히 많다. 바로 이겁니다. 네, 또한 이 의원은 이 대표의 법적 처리 가능성에 대해 이재명 당대표에 대한 방탄으로 민주당이 모든 것이 휩쓸릴 가능성이 있다는 의견이 존재했다며 이제 우려의 목소리가 점점 커지고 있는 상황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이재명 대표가 선출된 것에 대해서도 이 대표와 가장 가까웠던 친명계 의원의 일부도 이번에 절대 나와서는 안 된다고 하는 의원들이 있었다며 뻔히 검찰의 수사가 예견이 되는 사법 리스크라고 꼬집었습니다. 네, 민주당 내 이러한 분위기는요, 2주째 진행되고 있는 나는 이재명 대표와 정치 공동체다라는 해시태그 릴레이를 통해서도 드러나고 있습니다. 이거 정청래 최고위원이 처음 제안했던 바로 그거죠? 네, 이 정치 공동체는요, 지난달 검찰이 이 대표의 최측근인 정진상 당대표 정무조정실장에 대한 압수수색 영장에서 처음 쓴 표현인데요. 이 정 최고위원은 이를 비판하면서 지난달 23일 해시태그 캠페인을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2주가 지난 오늘 오전까지 이 캠페인에 동참한 민주당 의원은 단 2명뿐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해시태그 캠페인이라는 게 좀 낯선 시청자분들 계실 텐데요. 그냥 한마디로 얘기하면 나도 거기에 공감한다 이런 뜻으로 자기의 SNS에서 이제 동의의 뜻을 표하는 건데, 그런데 지금 민주당 의원이 총 169명입니다. 그런데 그 의원 중에서 2명밖에 이 캠페인에 동참을 안 했다는 겁니다. 네, 이 중앙일보에 따르면요, 이 캠페인 제안자인 이 정청래 최고위원과 이 이해식 의원만이 나는 이재명 대표와 정치 공동체다 해시태그 캠페인에 참여했다는 건데요. 이에 대해 정 최고위원은 이 참여 의원 숫자는 모르지만 당원이 많이 참여했다고 말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하지만 당내에서는요, 애초 캠페인을 띄울 때부터 무리수라는 시선이 적지 않았습니다. 지난달 28일 조홍천 의원은 SNS에 정치적 의미의 해시태그를 다는 것까진 좋은데 그러면 나중에 사법적인 조치까지도 함께할 거냐라며 비판적 입장을 보였고요. 심지어 원조 친명계로 알려진 칠윤회 출신 김남국 의원도 공개적으로 참여하지 않겠다는 뜻을 밝히기도 했었는데요. 지난달 정 최고위원의 최고위 회의 발언과 김남국 의원의 목소리 함께 들어보겠습니다. 민주당 정치인과 당원은 당연히 이재명 당대표와 정치 공동체입니다. 이재명 당대표를 지키는 것이 당을 지키는 것이고 당원의 권리를 지키는 것입니다. 이 릴레이 캠페인에 많은 동참 바랍니다. 좀 저는 제가 생각했을 때에는 하지 않아도 정당이라고 하는 우리가 어떻게 보면 같은 정치적 철학과 이념을 가진 정치적 결사체 안에 속해 있기 때문에 굳이 하지 않아도 정치적 공동체라는 것을 알 수 있기 때문에 굳이 이거를 국회의원들이 직접 해가지고 참여해서 숫자를 헤아리게 해서 분열을 하는 어떤 그런 기사를 나오게 하지 않는 것이 좋겠다라고 해서 저는 참여를 하지 않았습니다. 네, 이런 가운데 대장동 사건을 수사하는 검찰이요, 김만배 씨가 작년 10월 남욱 변호사에게 천화동인 1호 실소유주 의혹과 관련해서 이재명 당시 민주당 대선 후보에게 유리한 방향으로 말을 바꾸도록 회유했다는 취지의 진술 등을 확보해서 수사 중인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이 천화동인 1호 실소유주 의혹은요, 작년 10월 9일 한 언론이 이 정영학 회계사가 검찰에 제출한 녹취록에 김만배 씨가 대장동 사업에서 내 몫의 대장금 절반은 그분 것이라고 말한
말한 부분이 있다고 보도를 하면서 이 논란이 되기 시작했었는데요. 이후 남욱 변호사가 작년 10월 12일 미국 현지에서 이 김만배 씨가 평소에 유동규 전 본부장을 그분이라고 지칭한 적은 없다. 이런 내용의 인터뷰를 했고 이 인터뷰가 보도된 뒤에 김만배 씨가 SNS 보이스톡으로 회유성 전화를 걸어왔다는 겁니다. 조선일보에 따르면요. 당시 김만배 씨는 우리는 이재명 시장과 한 배를 탔는데 네가 그렇게 언론 인터뷰를 해버리면 어떡하느냐 이런 취지로 말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후 남 씨가 언론 인터뷰에서 다른 말을 했다는 건데요. 작년 10월 16일 남 씨는 귀국길 공항에서 그분 때문에 난리가 났다. 이재명 대표 지지율이 막 떨어지고 라면서 제가 알고 있는 한 이 대표는 관계가 없다고 말했고요. 오늘 이 대표가 언급한 CR 발언도 이때 나왔는데요. 검찰은 김 씨가 남 씨를 회유하는 과정에 이 대표 측근인 정진상 실장이 관여했는지도 수사 중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아까 저희 김명민 패널께는 이제 여권 내에 한동훈 차출론에 관한 입장 여쭤봤는데 지금 김종욱 박사께는 지금 야당의 내부 분위기를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아까 저희가 들려드렸듯이 이 당 내에서 지금 비판의 목소리 상당히 커져가는 가운데 오늘 이 대표가 자신과 관련한 검찰 수사를 강하게 비판하고 나섰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검찰 그다음에 대장동 입당을 겨냥한 것이기는 하지만 결국 그것의 속내는 나를 건들지 말라, 나를 흔들지 말라라는 일종의 비명계에 대한 일종의 경고 메시지일 수도 있다. 이런 해석까지 지금 나오고 있는데요. 지금 야당 내부의 사정이 지금 어떻습니까? 일단 사법 리스크와 관련돼서 우려들은 분명히 하고 있죠. 근데 지금 제기되고 있는 소위 비명계라고 제기되는 몇몇 분들의 발언 자체들은 상당히 좀 과다대표되는 측면들이 있다. 소수의 의견이라는 판단들이 더 대세인 것 같다는 생각이 들고요. 왜냐하면 말씀하신 것처럼 소위 그 지난 대선에서 0.73%, 1,600만 표를 얻은 후보가 없었어요. 민주당에서. 그다음에 당대표 선거도 77.77%면 제일 높이 얻은 겁니다. 소위 이런 것은 국민과 당원들이 선택한 문제이기 때문에 사법 리스크를 모르는 상황이 아니었었거든요. 그래서 당 내부에서는 소위 이 몇몇 소수의 의원들과의 상황과 다른 얘기를 하는 것 같고요. 이재명 당대표가 이 부분과 관련해서 최근에 제기한 이유는 뭐냐면 이 사건이 불거진 가장 큰 이유 중에 하나가 남욱과 유동규 두 사람의 진술 아니었겠습니까? 근데 진술의 신빙성이 깨지고 있다고 보는 거예요. 말씀하신 것처럼 CR이 먹히지 않는다라고 얘기했는데 남욱 변호사가 뭐라고 했습니까? 최종 결정권자가 이재명 당대표라고 얘기하지 않았어요? 아니, 당대표 최종 결정권자에게 CR도 먹히지 않았는데 아랫사람들이 다 했다라고 얘기하는 게 말이 앞뒤가 안 맞는 얘기니까 진술 신빙성 문제 하나하고 최근에 김만배 변호인 측과 남욱 변호사 간에 재판이 벌어지고 있는데 판판이 깨지고 있어요. 남욱 변호사가. 이런 상황과 관련해서 신빙성이 매우 문제가 많기 때문에 지금까지 진술 내용 자체가 법원에서 증거로 판단되기 어려운 상황이라는 생각을 하고 있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측면들을 제기한 거라는 생각이 들고요. 제가 볼 때는 비명계에 대한 입장이 더 올라가게 된다면 저는 다른 방식으로 아마 이재명 당대표가 여기에 대해서 자기 입장을 밝힐 거라 생각이 듭니다. 지금 김 박사님께서 이제 재판 상황에서 남욱 변호사가 판판이 깨지고 있다 이렇게 말씀을 해주셨는데 사실 그거는 개인적인 의견으로 저희가 보겠습니다. 그것에 대한 평가는 지금 다르게 하는 기사들도 많이 있습니다.